네, 부산도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8도까지 오르겠지만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보다도 춥겠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부산도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1.5도로 예년 수준을 3, 4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8도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보다 추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높은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양산 영하 2도, 창원은 영하 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7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전체 수출이 올 들어 반등 국면을 맞았지만 부산 지역의 기업들은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력 산업들이 침체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내년에도 전망은 어둡습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전체 수출은 6,07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의 수출 호조 속에 무역 수지는 700억 달러 흑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기업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부산의 누계 수출은 121억 2,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최근 4개월간 적자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2억 9,7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주력 제조업종이라 할 수 있는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이런 주력 업종들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못하면서 더 큰 문제는 내년에도 부산 기업들의 수출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중 통상 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대비 내년 부산 수출입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품목의 고부가 가치는 물론 아세안이나 아프리카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의 이중구를 걷고 있는 부산 지역 기업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 북한과 인근 도심을 통합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관련 기관들이 첫 실무 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지난 4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역 일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북한과 철도 시설, 인근 도심 지역 개발이 수십 년째 미뤄져 왔는데 국토교통부도 통합 개발 추진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부산시하고 해수부 이렇게 함께 국토부가 힘을 모아서 철도 시설의 재배치 그리고 북항의 재개발 문제가 멋있게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토부의 합류와 함께 북한이란 통합 개발이 드디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들이 한자리 모여 첫 실무 협의회를 연 겁니다. 업무 갈등과 주도권 다툼 문제 등을 해결하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기관들이 충분한 소통하고 의견을 협의를 해서 대체 시설지 확보라든지 이런 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자성대 부두와 부산역 주변 철도 시설 이전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부산역 주변을 주거 공간과 청년 문화 허브지구로 특화하고 자성대 부두는 철거한 뒤 국제교류 도심지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각각의 분산됐던 개발 계획들이 하나로 또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면은 부산의 어떤 해양 도시로서의 경쟁력. 오는 19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부산을 방문해 북항 재개발을 전담할 정부 조직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북항 일대 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운전기사에게 경찰이 뒷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화물차 운전기사 36살 A씨는 강서구 신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황급히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3%,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엿새 뒤 A씨는 사건 조사를 맡은 강서경찰서 소속 59살 B경위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B경위가 이미 동종 전과가 4번이 있고 순찰차가 파손된 만큼 혐의가 중해 구속될 수 있다며 단순 음주로 처리해 구속을 피할 수 있으니 2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열흘 뒤 A씨가 경찰서를 찾아 정식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이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게 절차가 맞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청문회 바로 보고했죠. 현행법상 순찰차 파손 사고는 보험이나 현금 변제로 처리합니다. B경위는 A씨가 현금 변제를 제안해 순찰차 수리비가 2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로 단속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은 건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도 있는 상황. 사건을 축소하고 뒷돈을 챙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B경위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순찰차 파손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기록한 단속경찰관 2명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국제신문 1면입니다. 부산이 내년부터 책 도시로 확 달라진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얼굴인 시청사의 도서관이 관문인 부산역에 북하우스가 조성되고 또 마을 곳곳에 공립 작은 도서관이 신설된다는 건데요. 책 읽기 좋고 책 향기 퍼지는 책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일상과 함께하는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오거돈 시장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서 발생한 도시가스관 파손 사고의 원인을 놓고 해운대구와 부산 도시가스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운대구는 부산 도시가스가 도로법을 어기고 가스관을 매설해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고 부산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사업법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가스관을 매설했다고 맞섰는데요. 소모적인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함께 실었습니다. 부산일보 1면 기사입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수도권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제대로 수렴되기 어려운 구조로 주택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수립될 우려가 높다고 기사는 꼬집었습니다. 일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살펴봅니다. 부산시가 지난 11일에 빚어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부산형 도시철도 안전대책을 내놓는다는 소식입니다.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철도 유치선 구간에서 2단계 확인 단계를 거치고 기관사 교육 강화, 시뮬레이션 반복 훈련 등의 방안도 내놓는다고 신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을 서둘러 수립하겠다는 교통공사의 이야기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가 오늘 오전 10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됩니다.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수산개발연구원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의 크루즈 산업 관련 기관과 인사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의 우수한 선도기업들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오늘 오전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해양과 문화, 바이오 헬스 등의 분야에서 92개의 강소기업이 전략산업 선도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 7개 중앙공공기관들이 함께 청년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하는 행사가 오늘 오후 동구 초량동 아스티 호텔에서 열립니다. 부산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한 선배들의 경험을 비롯해 생생한 취업 정보들이 제공되고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안내와 각종 인재 육성 프로그램들도 소개된다고 합니다. 해양 문화와 과학의 만남을 주제로 현미경으로 포착한 해양 생물을 소개하는 마이크로 아트 전시회가 오늘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막합니다. 내년 2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시회에서는 해양 생물들의 미세한 부분을 영상으로 포착해 문화예술과 접목시킨 작품들이 선보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시작돼 전 세계 50개 나라 400개가 넘는 점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 이케아. 수도권 이외에서는 볼 수가 없었는데요. 2020년 상반기 개점을 앞두고 있는 이케아 동부산점이 첫 삽을 떴습니다. 정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의 셀프 인테리어 열풍을 불러온 기업. 1943년 스웨덴에서 탄생해 50개 나라 422개 점포를 둔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가 동부산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 광명점 이후 4번째고 수도권 이외 매장은 동부산이 처음으로 2020년 상반기 개장이 목표입니다. We will focus on now is to learn, or I will focus on is to learn to know the Busan way of living. We have done some researches and we have done home visits just to get to know the way of living here in Busan, so we also can mirror that in the store. 연면적 9만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인 동부산점은 국내 1호 현지 법인 매장입니다. 현지 직원만 500명 이상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고용 형태,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업무 환경과 복지를 제공합니다. 자금 선순환을 위해 지역은행에 계좌도 열었습니다. For the beginning, we have always to add a little bit more temporary co-workers, but we make no difference between full-time and part-timer. They are all regular co-workers and get the same social benefits and the same wage. So. 이케아 동부산점이 문을 열면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개장 예정인 테마파크, 친환경 리조트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가구 공용 이케아의 부산 진출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지역 관련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오시리아 관광단지 잔여부지 개발 사업자 공모에 대한 첫 투자 유치 심의를 실시한 결과 루펜티스 컨소시엄을 별장형 콘도에 대한 협약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루펜티스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 2,07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웰리츠 센터와 게이트 빌딩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는 오는 18일과 26일 추가 사업자를 선정해 오시리아 관광단지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흔히 미술작품이라고 하면 수백만, 수천만 원짜리 고가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20대, 30대 젊은 작가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가격은 무겁지 않은, 그러나 작품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젊은 유망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만흥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화 특유의 묵직하면서도 섬세한 터치로 선인장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겹겹이 포개진 유화의 두께만큼이라 경륜이 묻어나지만 작가는 20대 여성. 정인의 작가는 선인장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집스럽게 유화를 덧바르고 있습니다.
감성빈 작가는 30대의 나이에 이미 중국과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로 촉망받는 부산 작가입니다. 돌덩어리를 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삶의 고뇌를 그려낸 삶의 무게와 캔버스 속 담담한 인물화를 통해 절대된 슬픔을 묘사하고 있는 기도. 조각과 회화 분야에서 폭넓은 작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재료들이라기보다는 요즘 젊은 작가분들은 그 시대가 변하고 또 재료가 변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계시는 추세이세요. 또 다른 20대 작가인 김민송 작가는 루피너스라는 이국적 식물을 캔버스 위에 몽환적으로 그려내고 있고, 이지숙 작가는 테라코타의 아크릴 채색 기법을 접합시킨 작품을 내놨습니다. 테라코타 부조라는 독특한 작업 방식은 관객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작품들의 가격이 대부분 200만 원 이하라는 의미에서 언더 200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가격은 무겁지 않지만 작품들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사상구 폐수 처리업체 황화수소 가스 누출 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직원 중 한 명이 또 숨지면서 이번 사고로 모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황화수소 중독에 의해 의식을 잃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48살 조모 씨가 어젯밤 9시 반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유해가스를 흡입하고 의식 불명에 빠진 나머지 직원 2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부는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3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리운전기사 56살 A씨에게 원심 형량인 벌금 4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31일 밤 혈중 알코올 농도 0.109% 상태로 30m가량 자가용을 몰아 대리운전을 하러 가던 도중 음주 단속에 적발됐으며 벌금 400만 원인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외국인 선수와의 재계약과 영입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일단 내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윈터 미팅을 지켜본 뒤 투수 브룩스 레일리와의 재계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타자의 경우 거포 내야수를 원하지만 내야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투수의 경우 10승 이상이 담보돼야지만 연봉 $100만 상한선에 묶여 선수 고르기에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승강전에서 패해 K리그 1부 리그에 오르지 못한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최만희 대표이사와 최윤겸 감독, 김상호 전력강화실장이 팀의 K리그 1 승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강 플레이오프를 마친 이후 선수단은 휴가에 들어갔고 1월이 돼야 다시 소집된다며 그 이전까지는 새로운 감독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예산이 당초 규모보다 대폭 삭감됐습니다. 부산시의회 예결특위는 어제 부산시 일반 세출 예산안 중 400억 원과 부산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171억 원을 각각 삭감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1조 6,772억 원, 부산교육청은 3조 9,205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결특위 의결을 거친 내년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제27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됩니다. 부산에서 집을 사는 부담 정도가 3분기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이딴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집값이 내려간 것이 이유로 분석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부산의 경우 올해 3분기 65.8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4분기에는 73.5를 기록해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뒤 올해는 1분기 71.4에 이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마산 터널 개통이 내년으로 또 미뤄졌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16일로 예정돼 있던 천마산 터널 개통이 내년 4월 1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본부는 올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공사장 주변 교통 상황 등으로 인해 준공이 늦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하구 구평동과 서구 암남동을 잇는 천마산 터널은 터널과 지하차도, 접속도로로 이어지며 지난 2012년에 착공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2018 공매투자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캠코는 이번 행사에서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의 이용법과 공매투자 노하우 강좌는 물론 동의대학교 강정구 교수의 부동산 투자 전략 강의 등 재테크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캠코는 공매투자 아카데미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부산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부산 시민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도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1.5도로 예년 수준을 3, 4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8도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보다 추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그 밖에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3일 목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히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